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버추얼 아이돌로 활동하는 남자 그룹 플레이브가 악플러를 고소를 했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돼가지고 지금 판결까지 나온 상태라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플레이브가 악플러를 고소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다음에 진짜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소당해가지고 법적으로 재판 중이었는데 하나가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그 중에서 처벌까지 받은 사례 중에 독특한 사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실제로 아내 사람을 스토킹을 해가지고 처벌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악플을 써가지고 처벌받았다기보다는 실제로 아내 사람을 스토킹을 해서 처벌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다른 사람은 진짜로 악플만 썼는데 스토킹한 게 아니라 악플만 썼는데도 이 악플이 모욕죄로 승소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왜 난리가 났냐면 지금까지 버튜버들의 악플은 고소가 어렵고 승소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악플 피해를 입었어. 당했지만은 버튜버가 욕을 먹은 거지 버튜버 아랫사람이 욕먹은 거 아니잖아 라는 것 때문에 처벌받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정성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 버튜버 욕한 게 아랫사람 욕한 거라는 게 성립이 안 돼가지고 처벌을 여태껏 못했다 요런 겁니다. 게다가 버튜버의 경우에는 아랫사람을 비공개로 하기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버튜버에 대한 비난이 아랫사람으로 직결되지가 않아가지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버튜버 업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플레이브가 이 어려운 거를 또 해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일단 실제로 수많은 버튜버들이나 버튜버 소속사에서 버튜버에 대한 악플을 달면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가리를 많이 털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고소 협박은 대부분 구라였습니다. 존우도 이런 협박 많이 당했는데 단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왜 안 당했냐? 이게 버튜버의 아랫사람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고소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버튜버의 아랫사람의 정보를 공개하고 내가 얘가 맞다 이렇게 말하면 고소 사유가 성립이 되거든. 그런데 고소할 거라 협박만 하고 실제로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돼가지고 수많은 악플러들을 처벌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소속사랑 버튜버들이 자꾸 고소를 할 거라고 협박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놓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박은 해놓는 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2D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에 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자면 수많은 버튜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왼쪽 이 캐릭터가 버튜버라고 칩시다. 야, 스타킹 입은 모습이 너무 이쁘네. 아저씨랑 재밌는 거 같이 할래?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어디 좀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러면 방송인이 어우 씨, 저 씹덕 어우 야, 너 그거 성희롱이야 이러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막 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는 고소가 안 됩니다. 왜 안 돼? 그냥 버튜버 모델링이 이뻐가지고 캐릭터가 이뻐가지고 뭐 허벅지가 좋니 스타킹이 야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 가지고 아랫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랫사람은 뱃살 나오고 40대 30대 아줌마란 말이야. 모델링이랑 똑같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링이 성희롱 당한 거를 자기가 성희롱 당했다고 착각하는 정신병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정신병자들이 모델링 꼴린다고 해가지고 뭐 모델링을 팬아트를 그리는데 수영복 팬아트를 그려가 줬더니 꼭 이런 거 그리셔야겠어요? 이 버튜버가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야한 수영복을 입은 팬아트를 그리셔야겠어요? 그렸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거야.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루리의 버튜버가 이딴 소리 했거든. 버튜버 모델링에 수영복 팬아트를 그렸더니 성적 수치심 느껴진다고 통매음으로 고소할 거라고 했다고.
게다가 오타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조롱하니까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변호사랑 합방하면서 이거 고소되는 거 맞죠? 이러니까 변호사가 예 고소가 됩니다. 성매매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이딴 개소리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놓고 야 고소해보라고 했는데 고소 안 하더라. 당당하게 고소하라고 했거든? 안 하더라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신 나가 여자 버튜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도. 자꾸 모델링이랑 자기를 동일시한다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튜버의 고소가 성립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됐냐면은 이 직접적인 악플에 대한 모욕죄 요런 걸로 고소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특정성이 성립이 돼야지 고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악플러를 처벌하는 방식은 통매음이나 영업방해나 스토킹 요런 것들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아내 사람을 스토킹한 게 아니라 인터넷 스토킹 있잖아. 그런 걸 해가지고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DM으로 너 어디 살지, 너네 가족이랑 너네 누구누구라 이러쿵저러쿵 뭐 살해 협박을 한다든지 강간 협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제로 경찰이 나서가지고 스토킹 피해로 잡혀갑니다. 이래가지고 처벌당한 놈들이 있어요. 버튜버 아무리 욕해도 고소 안 당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잡혀간 놈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방해, 실제 사람에 대한 아내 사람에 대한 스토킹, DM을 통한 지속적인 폭언 욕설, 성희롱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받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내 사람이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악플이랑 댓글, DM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잖아?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이 돼가지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한 거는 넘어가. 근데 한 3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잡힙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죠. 야, 존우야. 근데 너는 왜 고소 안 당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 일단은 존우가 고소 안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존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에 관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얘가 잘못한 거다. 얘가 죄를 지었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사건을 평가하고 보도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잘못을 한 애한테는 이런 나쁜 놈이라고 정도는 말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정도의 자유가 있거든.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 자유는 있어요.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은, 중국이나 북한 아닌 이상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비웃는 거야. 팬아트 그려준 사람은 비웃진 않지만은 잘못을 하고 뭐 밥동던이라고 말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욕합니다. 대리랭을 돌려가지고 소속사에서 해고당한 애나 그런 애는 조롱하고 비웃을 수는 있잖아. 하면 안 되는 짓을 했구나. 너는 나쁜 아이구나. 정도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연히 언론 보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가지고 제가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조기자라고 불러도 됩니다. 어쨌든 요 과정에서 과도한 비난이나 조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살해 협박 수준이 아닌 이상은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존우는 언제나 살아남는 겁니다. 채널은 죽었지만은 채널은 뒤지더라도 존우 자체는 살아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존우를 고소하거나 뭐 할 순 없으니까 자꾸 채널 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채널 신고하고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플레이브의 이 고소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일단 플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아랫사람을 비공개하고 있어요. 똑같이 버튜버처럼 아랫사람 비공개입니다. 공식적으로 아랫사람이 누구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랫사람을 연기한 사람은 실명 누구누구다, 뭐 성우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특정성이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플레이브에 대한 악플을 쓴 사람이 이제 트위터, 지금 X죠. X에 플레이브랑 본체를 향한 욕설이 담긴 글이랑 영상을 게시를 하면서 대놓고 이 본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돌 용어야. 우리는 아랫사람이나 뭐 빨간 약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아이돌 업계에서는 이 아바타 뒤에 있는 사람을 본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체가 진짜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플레이브는 요 악플러한테 플레이브 멤버 5명한테 각각 65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악플러가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반박을 했냐. 존경하는 재판장님,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 캐릭터 집단입니다. 실제 아랫사람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플레이브라는 가상 아이돌 그룹을 욕했다고 하더라도 저를 고소한 고소인 B씨랑 동일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자기를 고소한 사람이 아랫사람이 맞냐? 본인들이 아랫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도 안 했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본인이니까 고소를 했겠지.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욕먹어서 고소를 한 거잖아. 근데 본인이 맞다 아니다를 주장하고 앉았냐? 야, 이미 고소 당한 시점에서 본인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본인이라고 인정하기 싫었으면 고소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법원이 저 말 듣고 개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 모욕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 거 맞고 네가 하는 말이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이 모욕죄라는 거는 반드시 버튜버의 아랫사람이 누구누구라고 밝혀가지고 특정이 되는 게 아니다. 성명이랑 단체를 명시해야지만 특정되는 게 아니고 표현 내용과 주의 사정을 종합해가지고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요즘 버추얼이라고 나대는 남자 아이돌 그룹의 본체들 너무 못생겼어. 이런 거 왜 첫 발지? 라고 말해도 성립이 된다고 본 거야. 왜냐면 그 과정에서 본체로 활동하는 애가 옛날에 어떤 걸 했고 옛날에 뭐 랩을 해가지고 여성 비하 논란이 있었던 애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거 플레이브 이야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면은 그거는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고 재판장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아바타라는 게 사회에 자기 표현이자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이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다수의 대중이 아바타랑 사용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모욕을 한 게 맞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냐. 플레이브 5명한테 각각 65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죠. 그랬는데 이제 법원이 얘가 글 쓴 거 보니까 그렇게 못된 말 쓴 거 아니고 그냥 못생겼다 정도.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종합해가지고 위자료 액수는 한 사람당 10만원, 5명이니까 50만원 해가지고 땅땅땅 쳤어요. 650만원이 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650만원도 한 사람당 650이었어. 근데 한 사람당 10만원으로 줄었죠. 야, 10만원이면 낼만 하긴 하요. 그러니까 이 판사도 에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소송하냐 이 정도 생각이었던 거죠. 어쨌든 플레이브의 변호사가 요런 이제 판결에 항소를 했어요. 판결에 항소를 하면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아랫사람 본체에 대한 모욕으로 만든 것에 대해 가지고 큰 의의가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웃기죠.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게 자꾸 기사에서 선동과 날조를 하고 있거든. 이제는 버튜버도 욕하면 안 된다. 요딴 개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버튜버 전문가인 존우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그냥 플레이브가 유명해서 처벌이 가능했던 겁니다. 플레이브는 유튜브 구독자가 104만 명에 달하는 실제로 TV 출연 경험도 있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들이 아랫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얘네들 아랫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본체라고 언급하면서 못생겼기 때문에 버튜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거야. 아랫사람을 알고 있고 아랫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패러블 소속의 습퉁훈 있잖아. 김장훈이 버튜버는 아랫사람이 김장훈이 사람 있잖아. 그러면 습퉁훈 비난하잖아. 그러면 고소를 누구한테 당하겠어? 김장훈한테 당한단 말이야. 아랫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그래가지고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아랫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유가 버튜버 데뷔하잖아. 그러면 아이유 버튜브가 어떤 이름을 가졌든 간에 걔 욕하면은 아이유한테 고소장이 날라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막 엄청나게 놀랍고 역사적인 판결이고 특이한 판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존의 처벌 사유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재판장 또 버튜버 욕하면은 아랫사람 욕한 거랑 똑같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봐, 정확하게 말해요.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다수의 대중이 아바타랑 사용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한해가지고 인정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특정성이 성립이 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지, 특정성 없이 아바타를 비난해가지고도 처벌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냥 특정성이 되면 처벌되는 거고 특정성이 안 되면 처벌 안 되는 기존의 모욕죄 성립 과정이랑 똑같은 거야. 새로운 판례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재판장은 기존의 판례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 버튜버 팬덤이랑 버튜버 소속사에서 똑같이 구라를 치는 거야. 버튜버 팬덤한테 너네들 버튜버 욕하면 고소당한다, 혼난다 이러면서 똑같이 구라를 쳐가지고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놀라운 사실도 아니고 여태껏 특정성이 성립이 되면 고소당해 왔습니다. 아랫사람 공개하면 고소당한다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버튜버들이 악플러를 처벌하지 못한 거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 돼서 못한 거라고. 플레이브는 특정성이 성립이 돼서 처벌한 겁니다. 특정성이 성립이 돼가지고 처벌된 사례는 플레이브 이외에도 많아요. 플레이브가 처음인 것도 아니고 이게 대단한 사건인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플레이브가 특정성을 이제 인정받은 게 이미 사건 사고가 많았어. 스토킹 피해를 통해 가지고 아랫사람의 피해 사실도 증명이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 당할 정도면은 플레이브의 아랫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유명한 연예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브 욕한 게 아랫사람에 대한 욕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판사가 인정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정도 사건이 있는 버튜버가 아닌 이상은 아랫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특정성이 성립이 안 돼가지고 모욕죄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 나 진짜로 쉽게 설명했거든. 그쵸? 그러니까 아바타가 모욕당해가지고 고소가 성립당한 거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 공개 안 하면 여전히 처벌은 어렵습니다. 변함없이 버튜버로 활동하는 이상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랫사람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굴포차 사건도 마찬가지야. 아랫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세돌한테 고소 당할 거예요. 그런데 아랫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 그러면 고소를 못해. 나는 누구가 고소 당했으면 좋았어. 그러면 굴포차 그 아주머니들이 이세돌이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거거든. 그쵸? 그런데 끝까지 고소 안 하더라고. 그리고 패러블 또 아니라고 했잖아, 본인들이. 그쵸?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모른 척 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꼬우면은 아랫사람 까고 고소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학고 버튜버들한테가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구독자 막 300달인데
아내사람 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아내사람이랑 이제 동일한 비난이다, 모욕이다 라고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왜냐면은 그것 좀 깐다고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냐 모르냐면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알고 주변인들도 다 알고 내가 얘다 라면서 모두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나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겼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조누는 성범죄자다 요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명예가 실추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 무조건 처벌됩니다. 버텨보고 나발이고 무조건 돼. 아내사람 공개한 상황이라면. 그쵸?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 방송이 재미없다, 개념이 없다 이 정도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플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위해 가지고 본인들이 아내사람이 맞다는 거 인정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고소가 성립이 된 거다. 특정성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고소가 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사에 관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욕하고 싶은 버튜버 있을 때 한 번쯤 이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악플을 달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